우리는 매일 지구라는 이름의 행성 위를 걷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작은 원소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 전 우주 저편의 거대한 별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탄소, 호흡하는 산소, 뼈대를 지탱하는 칼슘까지, 이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 밤하늘을 밝히던 별들이 불꽃처럼 쓰러지며 남긴 찬란한 잔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푸른 행성, 지구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이 지구가 드넓은 우주와 얼마나 깊고 신비로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는 흔히 지구를 우주와 분리된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공간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구라는 존재가 사실은 우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놀라운 연결고리로 엮여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속에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해답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우주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탐험해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주의 광활한 자궁 속에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경이로운 물리적 연결의 순간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 이야기는 수십억 년 전, 성간 공간을 떠다니던 거대한 먼지와 가스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암흑 속에서 수많은 입자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서서히 뭉쳐들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마치 거대한 손뭉치들이 뭉쳐지듯 이 가스와 먼지들은 태양이라는 거대한 별을 형성했고, 그 주변을 맴돌던 잔여 물질들이 또 다른 중력의 힘으로 뭉치고 부딪히며 점차 지금의 행성들로 발전해 나간 것이죠.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바로 이 우주, 그 중에서도 별들의 삶과 죽음의 순환에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 빛을 내고 결국에는 연료를 소진하며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특히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 초신성 폭발이라는 압도적인 대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엄청난 에너지 속에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철, 금, 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소들로 새롭게 합성됩니다. 그리고는 우주 공간으로 사방팔방 흩뿌려지게 되죠. 우리 지구를 이루는 규소, 철, 마그네슘 같은 원소들도 바로 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 탄생한 별의 유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우주 전체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수많은 별들의 희생과 탄생이 반복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뜨거운 불덩어리였던 원시, 지구가 식어 단단한 지각을 만들고 대기와 바다가 형성되며 생명이 싹트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우주라는 거대한 요람 속에서 펼쳐진 장대한 드라마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에 자리 잡은 태양의 강력한 중력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은 지구를 일정한 거리에 묶어두어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만약 태양의 중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강해진다면 지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얼어붙거나 너무 가까이 끌려가 불타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열을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지구를 우주 공간에 안정적으로 붙잡아두는 보이지 않는 밧줄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달 역시 지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물리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인력은 지구의 바다를 밀고 당기며 거대한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어내죠. 해변에 서서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신비로운 현상 뒤에는 바로 달의 중력이라는 우주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성력은 단순히 바닷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 속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며 지구 환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개의 춤꾼이 우주라는 무대 위에서 영원히 춤을 추듯 지구와 달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지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물질과 힘에 의해 끊임없이 빚어지고 형성되어 온 우주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별의 잔해로 만들어졌고 태양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존재하며 달의 인력에 의해 삶의 리듬까지 영향을 받고 있죠.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함께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와 얼마나 더 많은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품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주의 리듬에 맞춰 진화해온 지구 생명의 신비로운 역사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거대한 힘과 물질로 빚어진 존재임을 확인했죠. 태양의 중력과 달의 인력이 지구 환경에 기본적인 물리적 영향을 미치며 우리 행성이 우주의 한 조각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품 안에서 싹튼 지구의 생명은 과연 어떤 역사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을까요? 놀랍게도 생명의 진화 역시 우주의 숨결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주가 거대한 조각가처럼 지구 생명의 모습을 빚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한 손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약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소행성은 지구 생태계에 상상할 수 없는 대격변을 가져왔죠. 이 충돌은 단순히 거대한 폭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기를 뒤덮은 먼지와 암흑,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는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 시대를 끝내고 포유류가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지구 생명의 진화 방향을 거대한 망치로 꺾어버린 듯한 사건이었달까요? 이러한 우주적 충격은 지구 생명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적응하도록 강제했던 겁니다. 때로는 파괴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준 우주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양의 활동 역시 지구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태양풍의 강도 변화나 지구 궤도의 미묘한 흔들림은 지구의 기후를 드라마틱하게 바꾸어 놓았죠. 길고 긴 빙하기와 따뜻한 간빙기가 수십만 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생명체들은 혹독한 추위와 녹아내리는 얼음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어떤 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갔지만 또 어떤 종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털을 기르고 몸집을 키우며 혹은 지하로 숨어들거나 이동하는 등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며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의 리듬에 맞춰 지구의 환경이 변하고 그에 따라 생명이 진화해 온 장대한 과정인 겁니다. 우주의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들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는 파괴적인 힘만 선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섬세한 리듬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가장 기본적인 우주의 리듬은 바로 밤과 낮의 반복일 겁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이 주기는 모든 생명체의 생체 시계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주행성 동물과 밤에 먹이를 찾는 야행성 동물, 모두 이 우주의 리듬에 맞춰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세웠죠. 달빛 아래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올빼미나 어둠 속에서만 피어나는 신비로운 꽃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밤과 낮이라는 우주적 주기에 맞춰 조율된 생명의 춤이 아닐까요? 생명은 이 주기 속에서 휴식과 활동, 성장의 시간을 조절하며 균형을 이루어왔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생기는 계절의 변화 역시 생명 진화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따뜻한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혹독한 겨울에 휴면하는 이 순환은 수많은 생명체에게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철새들은 계절에 맞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삶의 터전을 옮기고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며 에너지를 비축하죠. 식물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떨구고 다시 싹을 틔우며 우주의 흐름에 순응합니다. 이처럼 지구 생명체는 우주의 거대한 시계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된 듯한 경이로운 적응력을 보여주며 진화해 온 것입니다. 이렇듯 지구 생명의 역사는 우주적 사건과 주기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때로는 위협받으면서도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우주가 거대한 조각가처럼 지구 생명을 빚어온 것과 같죠.
단순히 지구 내부의 요인만으로 생명의 진화를 설명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생명의 드라마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 우주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위협하며 동시에 생존의 리듬을 부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주의 리듬에 맞춰 진화해온 인류가 스스로를 둘러싼 우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탐구해왔는지 그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궁금증을 품어왔습니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저 수많은 점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해와 달은 왜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죠. 농사를 짓고 사냥을 계획하며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 인류는 하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시리우스별의 출현을 관찰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신의 뜻을 읽으려 했고 이는 점성술과 천문학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멀리 동아시아에서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 별자리를 찾아볼 수 있고 신라 시대에 첨성되는 별을 관측하며 하늘의 섭리를 이해하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선은 늘 같았던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집대성한 이 천동설은 거의 1400년 동안 서양의 우주관을 지배했죠.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이 견고한 믿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혁명적인 지동설을 주장했죠. 이는 단순히 천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실질적인 관측으로 증명하려 했던 이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며 달의 울퉁불퉁한 표면, 목성의 위성들, 그리고 금성의 위상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관측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인류의 우주관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관습과 충돌하며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갈릴레오의 용기 있는 탐구는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인류가 우주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이후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며 천체 운동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했고 인류의 우주 이해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주의 광대함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습니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은 우리 은하 외에도 수많은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우주관을 우리 은하계에서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1990년 발사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구 대기에 방해 없이 우주의 심오한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먼 은하와 별들의 탄생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한 것이죠. 우리는 허블 망원경이 보내온 사진들을 통해 수십억 년 전의 빛을 보며 우주의 태초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관측에 그치지 않고 인류는 직접 우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다른 천체에 발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이는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나 퍼서비어런스를 통해 붉은 행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나서며 미지의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가 만들어낸 물리적 토대 위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그 생명 속에서 인류가 우주를 탐구하며 진화해온 과정을 살펴보았죠. 이제 이 모든 실타래를 한데 묶어볼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주를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외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소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 전 아득한 우주의 별에서 태어나 초신성 폭발이라는 장엄한 죽음을 거쳐 지구로 전해진 별의 먼지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또 밤낮과 계절의 변화,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지배하는 자연의 리듬이 바로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섬세한 우주적 춤사 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처럼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물리적으로 탄생했고, 그 어머니의 리듬에 맞춰 생명을 잉태하고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지적 존재로서 그 어머니의 신비를 탐구하고 해석하려 했으며, 스스로 우주와의 인식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죠. 이 모든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를 그저 밖에서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우주가 품고 있는 무궁무진한 신비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주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듯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주가 품고 있는 또 다른 미지의 존재들을 함께 탐구하며 우리의 시야를 더욱 넓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